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3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유명 바이오 회사 10곳의 CEO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사들 모두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는 뉴스들로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트럼프는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바르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을 관리한다면 바르다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약품 개발 지원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죠. 백신 개발의 주요 돈줄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르다가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면 트럼프의 전략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책회의에 참석한 프랑스의 사노피와 영국의 GSK는 현재 논 레플리케이팅 바이럴 벡터 방법으로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죠. 이 두 기업 중 사노피는 트럼프 대책회의 한 달 전인 2월에 이미 바르다로부터 3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일찍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노피의 CEO가 미국이 사노피 백신 연구를 가장 먼저 후원했으므로 미국의 백신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서 공식 성명도 내고 프랑스 총리와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입장을 철회했는데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유럽도 미국만큼 적극적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럽도 돈 내라는 말입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책회의 멤버인 독일의 큐어백은 mRNA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 이후 독일의 한 주간지에 트럼프가 큐어백에 수십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미국에 넘길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백신 우선 공급도 아니고 백신에 대한 독점적 권리라니 이거 양아치 아닌가요? 어쨌든 이 보도로 유럽과 독일이 난리가 납니다. 큐어백은 공식 부인을 했지만 단순한 오보일까요? mRNA 백신은 성과가 없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이런 벤처 기업들은 언제나 돈이 필요하죠. 충분히 미국이 찔러봤을 만합니다. 그러자 큐어백이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 보도가 나간 뒤 유럽연합은 큐어백에 8천만 유로 지원을 약속했거든요. 이로써 큐어백은 백신도 지키고 돈도 생겼습니다. 자본주의 벤처에서는 이런 걸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백신이 나올 것에 대비해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에게 개발 지원금이라는 돈다발을 흔들면서 뒤로는 백신에 대한 독점권과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재선이 쉽지 않은 트럼프에게 백신 확보는 유일하게 남은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책회의 멤버인 미국 화이자는 최근 1차 임상 시험에서 백신 접종자 60명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가 나자 미국은 곧바로 화이자의 백신 1억 개를 19억 5천만 달러에 사전 계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화이자의 목표 생산 백신이 1억 개라는 겁니다.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백신 생산 물량 전부를 미국이 가지게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백신은 모두에게 필요한데 이렇게 한 국가가 백신을 독점하는 것은 양아치 같은 짓이죠. 다른 국가들은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현재 영국의 제노 연구소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도 바르다에게 10억 달러의 개발 지원금을 받았고 백신 성공 시 3억 개 분량의 백신을 미국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의 올해 목표 백신 분량은 20억 개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인 10억 개를 인도에서 생산해 개도국 우선 공급을 선언했죠. 제노 연구소가 국립연구소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하기 위해 전 세계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와도 계약을 맺었죠. 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이후 각 나라들은 난리가 나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돈 좀 있는 다른 나라들도 백신 구매 경쟁에 뛰어들 겁니다. 이미 백신은 공공재라고 주장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동맹을 결성해 백신 구매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시작한 자국 우선주의가 제3세계 국가의 시민들을 백신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우리 트럼프는 WHO 놈들 돈을 미국한테 받으면서 엄청 중국 중심적이다 지켜볼 거야 라는 트윗을 날립니다. WHO가 개최한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김이 반영된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협박도 했는데요. 7월 8일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고 전쟁은 자연스럽게 바이오로 확장되었습니다.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승자가 될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WTO도 WHO도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모임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마디로 빡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백신 개발과 공급을 둘러싼 양국의 지독한 경쟁과 국가 이기주의로 코로나19 확산 저지 전선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보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지도력 공백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 미국이 이 정도로 발을 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 공백을 어느 나라가 메울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트럼프의 노답 행동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